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요. 오늘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구리시는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곳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장 분위기가 지난 부산시장 방문 못지않았다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옵시다. 한 말씀. 이렇게. 아니. 나올게요. 앞에 좀 나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동무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호떡 먹방까지. 지난번 부산 지역 순회 일정 가운데 시장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전통시장 방문인데요. 경기도 구리시. 편한 차림에 비교적 한동훈 위원장이 저곳을 찾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 50분 정도? 1시간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장면이에요. 오늘 주말도 아니고 네. 평일 낮에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겨울이지 않습니까? 날씨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는데 아무리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직접 나와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구리시장 이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아직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은 아닌데 벌써 저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드는 것 자체를 보면 이번 선거가 꽤 상당히 좀 과열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저께인가요? 수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리를 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좀 약체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인근 지역들 여기를 이제 이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때 그나마 꽤 이제 유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사실은 여기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던 지역이에요. 특히 예. 이 지역은 원내대표를 했던 윤호중 의원이 여기서 지금 거의 사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주로 이제 강원 출신인 이제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전략적으로 공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지현 변호사 등 몇 명이 이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찾았더니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일단 몰려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지지층들의 열광 그 정도로 평가하기에는 좀 더 큰 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일단 지역적 구도, 즉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의 지지세 확산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가동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현정 의원 말 맞다나 저기에는 기자, 유튜버, 강성 지지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추산이 안 되는 당에서는 한 1,000명 넘게 전통 구리시장의 한동훈 위원장 혹은 국민의힘의 이 전통시장 방문을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금요일 오후 3시였거든요. 어느새 저게 한동훈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 약간의 높은 연단에서 저렇게 시민들과 호흡하는 모습, 앞서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서 시민들과 눈맞춤도 하는 모습들 거의 지난 부산과 못지않은 많은 시민들 인파가 있었습니다. 빨간 목도리 착용하고 전통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호떡을 먹는 모습도 있었는데 1시간을 채 못 있었더라고요. 좀 더 본질로 가볼까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돌 교수님,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저곳 구리가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줬습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여당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 특히 이제 윤호중 의원이 18대만 빼고 내리 4선을 3선,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구리를 저렇게 전통시장 찾는 것도 총선 전략에 꽤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난번 수원도 그렇고 오늘 구리도 그렇고 사실은 수도권 벨트라고 하는 이른바 전략 지역이고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19, 20, 21 때 계속해서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됐던 지역이고요. 또 18대 빼고 17대도 그렇게 했던 그 지역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변화의 조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022년 지방선거 때 구리시장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 백경윤 시장이 당선됐고요. 예. 바로 그 옆에 남양주 시장 주광덕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는가 하는 건 조금 의심되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국민의힘이 열세 아니냐 이렇게 열패감에 젖어 있던 지역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저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부터 해볼만 하다. 아마 이런 지역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오늘 가서 보니까 뭐 구리시에도 잠깐 살았다고 거기에도 무슨 연고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그런 것도 일종의 뭐랄까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그 부산 자갈치 시장에도 당원들을 동원했다는 말이 있었죠. 아주 일부에서 폄하하는 분들이 이렇게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취임 후에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바구니도 직접 들고 그 원래 그 예정은 국민의힘은 1시간 넘게 좀 전통시장을 찾아서 그 상인들 좀 얘기도 듣고 실제로 구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잖아요. 꽤 많은 시민들이 몰렸기 때문에 예정된 1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곳 구리 보신 그대로 평일 낮에 꽤 많은 인파가 전통시장에 몰렸습니다. 제가 현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듣고 싶어서요. 앞서 오늘 구리 현장에 한동훈 위원장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께 제가 방송 전에 직접 현장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시장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알리고 온 거 아닌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약간 조마조마할 정도로 우리 저 시민들이 행여나 또 좀 다치시지 않을까 또 시장분들한테 굉장히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할 정도로 제가 이 옆에 있으면서 사실은 너무 밀려가지고 위원장님도 좀 더 그 시민 상인들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길게 얘기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인들도 굉장히 취재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신발도 뭐 다 지금 밟히고 뭐 옷도 약간 찢어지고 지금 뒤쪽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 상품권 있잖아요. 그거 준비를 하셔서 갔는데 그걸 잃어버리셨어요. 다니시다가 인파에 너무 밀리니까 뭐 약간 주머니에 있어도 이게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제가 직접 김예령 대변인께 의견을 물었을 때 현장에 잘 있었으니까 제일 잘 알겠지만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한껏 고무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또 밝은 모습만 더 보여줄 수 있어서 다만 팩트만 확인하면 예고 그리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고 본인 신발도 밟히고 본인 뭐 휴대전화에 좀 파손도 있었다라는 게 김예령 대변인 얘기고 특히 이따 잠시 화면에 나올 테지만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사거나 장바구니에 담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현금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원래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장 상품권을 한동훈 위원장이 준비를 해갔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현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어떤 바람이 부느냐? 동풍이 부는데 그 동풍이 훈풍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우리 그 시민들, 뭐 동료 시민이라고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로운 정치가 무엇이냐? 586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뭐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야당 세력이 강한 구리시가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도 그런데도 저 정도면은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물론 저기 보면 저치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여러 지지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기자, 유튜버 많은 사실은 어느 곳을 가도 저 정도 고정 인파는 몰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가 분명한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 한동훈 위원장 마케팅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더 들진 않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아마 후보들이 뭐 동원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원한 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말 참패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 조직들, 당 조직들이 거의 다 사실상 붕괴를 했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후보들 같은 경우에 아예 후보 자체가 없는 뭐 지역도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조직을 재건하는 지역도 많아요. 보통 여당이면 예전 같으면 기존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예. 경기도, 그다음 인천 이런 데는 지금 조직 자체가 거의 없는 데가 꽤 많습니다. 아마 구리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여기서 윤호중 의원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선거 조직이 이제 갖춰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분들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지금 아마 이런 분위기를 일단 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저것들이 이제 조직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물이나 구도나 이제 공약 이런 걸로 치러진다 그러지만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에요. 어떤 바람이 부느냐 따라서 이제 선거에서 크게 했는데 우리가 18대 때 여기 유일하게 18대 때 이제 주광덕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뉴타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뭐 뉴타운 열풍이 불면서 서울 지역은 40개 지역을 전부 다 그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발전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특히 구리 지역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이제 수도권 편입 문제 예. 이게 지금 이슈로 걸려 있거든요. 서울 편입되냐 그렇죠. 안 되냐. 김포, 구리, 하남,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뭐 등등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편입 문제가 핵심적 이슈로 들고 있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물론 예전에 뉴타운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런 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먹방도 했고요. 아까 보니까 저 비교적 편한 차림, 캐주얼한 옷차림의 빨간 목도리는 일부 시민이 직접 목도리 매주고 선물한 모양입니다. 구리가 윤호중 의원의 3선 지역 그리고 지금까지 5번의 선거에서 한 번만 빼고는 다 이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아마 전략적으로도 총선에 한동훈 위원장은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전통시장 현장 분위기는 꽤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난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을 때도 꽤 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었어요.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을 가자는 거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을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부산에서 팬덤을 확인했을 때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정치인이 연예인병 걸리면 약도 없는데 거품 꺼지고 쇼는 금방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정치 입문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장 변호사님. 네. 오늘 인파를 물론 뭐 윤호중 의원도 많은 생각, 현장 지역구인 윤호중 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마냥 이걸 평가 잘할 수만은 문제는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정치에 공식 입문했을 때만 해도 예. 이른바 뭐 컨벤션 효과, 뭐 이른바 신상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정치 행보를 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도 겸허하게 또 냉정하게 바라볼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개인 한동훈 또는 뭐 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이른바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이런 인지도라든지 뭐 또는 뭐 호감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이제 70일도 안 남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지도가 과연 득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출사표를 던진 그 예비 후보들 서로 한동훈 위원장 모시기에 이제 열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 해봅니다. 사실 저 자리에서 더 많은 상인들과 만나려 했지만 인파가 많이 몰리는 바람에
50분 정도만 짧게 전통시장에 있고 다른 일정을 이동한 한동훈 위원장인데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자연스럽게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을 좀 많이 보셨던데 직접 좀 어떤 것 좀 보셨고 일단 제가 보통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와보니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이 상인분들이 좀 민폐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들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곳에 자주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촉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타 하나만 바로 잡으면 이제 그제 수원 방문이고 오늘 이제 구리 방문입니다. 그제 수원 방문, 오늘 구리 방문, 그리고 내일 김포를 찾을 예정인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격전지 경기도에 다 걸겠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 민심을 다잡기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마지막 말 중에 한동훈 위원장 말 중에 노돌 교수님.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랑과 지지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집권 여당이 하면 하는 거지라고 했더니 사기 집단 아니냐 했더니 바로 민주당이 자기 얘기 아니냐는 거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그런 말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든 야든 뭐 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공약들 가운데는 정말 저게 될까 할 정도의 공약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서울도 그렇고요. 지상철을 전부 지하화하겠다. 이런 공약 내놓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가서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저기 어디 갔죠? 신도림 쪽에 갔나요? 거기 가서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공약을 다 내놓고 저출산 문제도 뭐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다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요. 예. 심지어는 뭐 대학까지 다 학비를 내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했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상철 전부 지하화한다면 1km에 지금 4천억 든다고 보통 얘기해서 지금인데. 그러니까 여야 모두 돈 문제를 고려 안 하고 질렀다 뭐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똑같은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총선용 공약 남발하는 무슨 뭐 사기 집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양쪽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공통 공약을 이렇게 내놓는다면 여야가 함께 자 그럼 이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현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지. 상대를 사기 집단이라고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메랑일 텐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여당이 본인이 그냥 실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공약만 남발하냐. 지금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한동훈 위원장 저 구리 전통시장 현장에서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어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일단 현장 분위기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경기도 지역들을 가는 내일 또 김포를 찾는 거니까 이런 현장 분위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른바 한동훈표 공천이라고 하는 킬러 공천이라는 지역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바로 마포인데 만약 다음 인물들이 마포에 나온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했을 때 정청래 45, 김경률 34. 이 부분을 봐도 뭔가 국민의힘 입장, 특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초반 여론조사 뚜껑이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습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요. 그 정청래 의원이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는가? 17%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김경률 이제 후보가 되겠죠. 김경률 후보하고는 불과 11%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신인인데도 17%에서 11%면은 6%잖아요. 6%를 따라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6%씩 두 번만 그 바람이 불면 그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김경률 이제 후보, 김경률 회계사가 그 비대위원이
거기 마포 을에 출마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용기는 높이 사지만 승산은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거가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람이 한 두어 번만 불면 그럼 이것도 모르겠다. 진짜 마포을도 모르겠다. 이 지경인데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공평하게 봐야 되니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말고도 그 해당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인 김성동 위원장도 47대 28 여기는 조금 더 격차가 나긴 하는데 다만 정청래 국민의힘 누구 이런 구도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지근거리에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여러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글쎄 좀 해볼 만하지 않냐는 일부 여론조사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아직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고 당내 경선이 먼저 남았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인사를 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전략지인 구리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 저희가 아까 오타 말씀드린 걸 다시 바로 잡자면 오늘 구리, 그제는 수원을 찾았다면 내일은 김포 예정, 경기도 사활을 갈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